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주가 뭐니 명리가 뭐니 이 시간에는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궁합을 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샘플을 한번 가지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교수님께서 오행 그리고 태극의 원리에 의해서 목화토금수 어떻게 풀이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한번 좀 풀이해 주십시오. 예. 제가 미리 남자하고 여자 사주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 팔자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주가 먼저 4개의 기둥이다. 남자를 본 갑오년, 경오월, 을사일, 개미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주 팔자는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5개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개의 기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 양반이, 이 남자가 목기운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목이냐면 요 을목, 그 다음에 간목을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기운이 2개. 그 다음에 화가 3개입니다. 화가 사화, 오화, 오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미토가 토기운입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하나. 그 다음에 금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경금이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하나. 그 다음에 수기운이 하나. 여기 계수, 요게 수기운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이 목화토금수 전체가 8개가 돼야 됩니다. 왜 8개가 되냐면 이 글자가 8개니까 8개를 목화토금수 나누면 8개가 돼야 됩니다. 목이 2개, 화가 3개, 그리고 토, 금, 수의 기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화가 뭐냐? 요게 사화, 오화, 오화입니다. 오화. 그래서 이 사람은 을목이라는 꽃나무로 태어난 사람인데 화기운이 많아서 그 다음에 사오미, 요게 화기운입니다. 여름을 사오미의 월이라고 합니다. 사가 4월달, 오가 5월달, 미가 6월달입니다. 이게 여름기운입니다. 여름기운에 화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이 지지, 소위 말해서 이 위 것을 천간이라고 하고 이걸 지지라고 그러는데 이 지지 글자가 전부 다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목생화. 목은 불을 지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생화가 돼서 이 전체가 더 불바다입니다. 이것도 목입니다. 이게 목생화가 돼서 전체가 불바다예요. 근데 수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 개수, 샘물밖에 없는데 전부 다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샘물이 말라버립니다, 말라. 그래서 이 남자한테는 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화기운을 식혀줄 수 있는 수기운이 필요합니다. 수기운이 필요해요. 여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여자 사주를 남자 사주와 같이 목화토금수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목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화기운이 2개가 있어요. 정화, 사화. 그 다음에 토기운이 2개가 있습니다. 무토. 이게 토입니다. 그 다음에 금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기운이 3개가 있어요. 보면 이분은 수기운이 너무 많아. 수기운이 많고 화기운은 물론 2개가 있어요. 화기운이 2개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전부 다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그래서 이 남자한테는 꼭 뭐가 필요하냐? 물이 필요한 겁니다. 왜? 식혀줄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남자한테는 수기운이 많은 이 여자한테 끌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자한테는 목기운이 없어요. 목이 뭐냐면 목국토라서 여자한테는 나를 극한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남자. 나를 극한하는 것이 관, 명예, 그리고 남자를 의미합니다. 목기운이 없어서 목국토. 그러니까 무관사주라는 거예요. 무관사주. 그래서 반드시 목기운이 필요합니다. 근데 남자가 목기운이 2개가 있어요. 목기운이 2개가 있어. 그래서 여자는 이 남자한테 끌리고 이 남자는 너무 불덩어리인데 물이 필요하니까 이 여자한테 끌리는 겁니다. 화기운은 2개가 있어요. 사기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화기운이 너무 많아서 물기운을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화기운이 2개가 있는데 요거는 화생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생토여서 나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힘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수기운이 많기 때문에 화기운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인데 화기운이 남자한테도 있고 본인한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가 2개가 있죠. 무토. 이건 큰 땅은 2개가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큰 들판에는 뭐가 심어져야 되면 나무가 심어져야 돼요. 산에는
근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한테 나무가 있습니다. 감목이라는 나무, 을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한테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궁합이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궁합이 맞는다고. 그래서 궁합은 어떻게 보느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더 강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는 요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한테는 목기운이 관이 없는데 무관인데 남자한테 목기운이 2개가 있어서 남자한테 끌리고 남자는 너무 불덩어리인데 수기운이 많아서 나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2개만 봐도 상당히 서로 궁합이 맞고 끌리는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서로 하나씩 있는데 어떤 관계냐면 여기 금생수라고 해서 이게 금입니다. 금생수라서 물을 더 많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여자 사주는 물바다에 물바다라 사실은 화기운이 있어도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화기운이 있으니까 오히려 내 약한 불을 더 많게 만드는 겁니다. 이 여자는 몸이 너무 물바다에. 이 남자는 몸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야 서로 식혀주는 겁니다. 화기운이 여자가 2개가 있으면 전체가 물바다니까 화기운이 있어도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져.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불이 너무 많아. 몸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데 여자가 물이 3개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걸 수원지라고 합니다. 계속 금생수를 시켜가지고 물을 계속 뿜어나게 하는 수원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금상첨화. 이거를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생연분.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한테 해수운이 왔다. 돼지띠를 만났다. 돼지띠가 좋으냐 나쁘냐? 이 남자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데 해수도 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요 글자하고 합해가지고 요 글자 합해서 해묘미라는 글자로 바뀝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이게 목으로 바뀌어요. 을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돼지띠를 만난다든가 해수운이 들어오면 목생화가 돼서 불을 더 뜨겁게 만들어. 이 돼지띠는 인연이 안 되는 겁니다. 인연이 안 되고 해수운이 올 때는 오히려 내가 더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한테는 같은 물이지만 돼지띠라든가 해수는 안 좋다. 인연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여자한테 없는 목기운이 이 남자는 가지고 있고 남자는 너무 뜨거운데 여자가 물기운이 많기 때문에 나를 식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기운이 전부 다 마를 수 있는데 이 남자가 화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 화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 여자한테는 화기운이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화생토 내가 생을 받아야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 수기운이 이 여자한테는 돈입니다. 이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지에 있는 요 자수, 요게 이제 이 여자한테는 돈인데 요걸 지하수라고 합니다. 지하수는 돈은 돈인데 포올리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포올리야. 이 포올리라면 관정이 있어야 돼요. 관정. 이 관정을 이제 명리학에서는 간목을 관정이라고 합니다. 마침 이 남자가 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둘이 결혼하면 관정이 생겨서 이 지하수를 이 여자는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면 이 여자는 돈도 생기고 이 남자는 몸이 안정돼서 자기가 활동을 더 할 수 있고 이게 꽃나무인데 너무 뜨거우니까 불이 다 타버려요. 꽃나무가 타. 그래서 수기운이 있어야 꽃나무가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궁합이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자는 지금 무관사주잖아요. 무관사주죠. 무관사주입니다. 예. 관이 없는 거고 예. 지금 남자 사주는 그러면 지금 자기가 극하는 그 목이 지금 일간이 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간이 목이죠. 목극토에서 예. 자기가 극하는 게 내가 극하는 재물입니다. 예, 재물. 근데 근데 보면 미토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토, 그렇죠. 미토 하나밖에 없지. 예. 미토 하나밖에 없어요. 목극토. 예, 무죄 사주는 아니지만 굉장히 약하지. 약해. 근데 이 여자가 여자가 토가 2개나 있어요. 2개씩이나 그렇죠. 되니까 또 더더욱 예. 끌리는 거다. 그래서 이 무토는 간목을 좋아하는데 간목이 심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목이 여기 심어지면 이 여자한테는 관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관운이 가서 남편이 남자를 의미하게요. 남자가 생기고 이것이 관정 역할을 해가지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간목이 없으면 이게 돈이지만 돈은 보이는데 내 돈이 아니야.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지하수는 포올려야 내물이 되는 겁니다. 저 여자한테는 남편운도 되고 관운도 되고 관정운도 돼서 이 지하수를 내 것으로 끌어올 수 있는 아주 천생연분입니다. 원래 이제 그 관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 자수 요걸 이제 삼합으로 말하면 신자지라고 신자지.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 겁니다. 신자지는 이제 임수 큰 물입니다. 큰 물. 근데 토한테는 토일간한테는 무토일간한테는 임수가 큰 돈이에요. 네. 큰 돈인데 땅속에 묻혀있는 돈이야. 묻혀있는 돈을 끄집어 올려야 돼요. 끄집어 올리려면 이 간목이라는 것이 관정 역할을 하는 게 관정. 퍼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이 여자는 돈은 보이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관정이 생겨서 이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결혼하면 돈도 생기고 큰 돈도 생기는 그런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나면 을목, 꽃나무가 꽃을 피워. 지금은 꽃이 다 타버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다 타버려. 물기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따뜻해야 돼. 햇빛도 있어야 되는데 햇빛이 너무 강해져서 한여름에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그냥 뜨거워 죽겠어. 그러니까 꽃나무가 열매를 못 열리고 타버리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나면 물기를 대주니까 물이 있어가지고 몸을 식혀주기 때문에 이 을목 꽃나무가 꽃을 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궁합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궁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결혼하고 나면 실생활에 들어가요. 실생활에 들어가면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조화가 이루어져서 성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성격 차라고 합니다. 성격 차는 이렇게 오행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사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오행 중에서 목화토금수 중에 서로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을 꼭 잘 살펴보면 예. 거기에 답이 있다. 답이 있습니다. 느낄 예.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예제 문제를 갖고 한번 풀어봤는데 그러면 요 목화토금수라는 거에서 일단은 예. 한쪽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쏠려 있으면 아까처럼 막 화가 막 예. 뭐 4개씩 있고 목이 막 4개씩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삶이 평탄치 않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네. 왜 그러냐면 이 수가 너무 많아. 네. 수가 너무 많고 한쪽은 화가 너무 화하고 토하고 하니까 이게 8개가 돼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목이 없는 거예요. 왜? 합해서 무조건 8개예요. 왜? 8개냐면 글자가 8개니까 네. 글자 8개를 목화토금수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8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이 없는 거예요. 이 목이 없으니까 무관사주예요. 남자가 없는 사주예요. 남자가 없는 사주야. 명예 남자. 명예 남자 이게 없는 사주예요. 그러면 사주에 저렇게 남자가 없다고 하면 남편복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봐요? 내 남자가 없는 거지. 내 남자가 네. 없는 거다. 남자는 많이. 남자는 많은데 내 남자가 없는 아. 거야. 내 남자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결혼 못 하느냐? 할 수는 그러니까.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바뀌는 운에서 관운이 왔다. 네.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결혼한다? 그러면 만약에 대운이라고 10년마다 바뀌는 운이 있습니다. 네네, 대운. 10년마다 바뀔 때 관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내놓아야 돼. 내놓아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없는 것을 빌려 쓴 거야. 임시로 빌려 쓰는데 진짜로 관운이 올 때는 그때는 빌려 쓴 거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말부부를 한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꼭 궁합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오행에 의해서 태극의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궁합의 기본을 가지고는 한번 살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남자는 네. 목하고 토가 너무 많아. 화가 너무 5개니까 나머지는 하나씩밖에 있을 수 없어요. 약한 거야, 약한 거야. 굉장히 약한 거야. 근데 목화니까 얼핏 보면 네. 아까 말씀대로 목생화지 않습니까? 목생화지. 그러니까 불을 더 지피는 지피는 역할을 거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펄펄 끓는 어떤 그런 이제 사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목생화, 네. 그다음에 목생화. 예, 예. 그래서 그나마 있는 기수, 샘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려. 말라버려. 예. 이런 분들이 종교 쪽에 많이 일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교수님이 그 화토중탕 사주. 예, 이거는 뭐냐면 예. 뭐 을목에 여기 이제 만약에 기토라든가 무토 그러면 땅이 전부 다 펄펄 끓어. 그러면 땅이 펄펄 끓어요. 화살처럼 끌어. 그렇지. 그러니까 식물을 자라게 못하는 거예요. 아. 생물이 못 자란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어울리가 좀 그래. 그래서 아. 이제 저기 종교인 사주가 많습니다. 종교인 사주가.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주 자체가 막 펄펄 펄펄 끓으면 끓으니까. 뭐 그거를 지금 저렇게 여자 상대가 그냥 물이 많아가지고 확 다 꺼버리면 되는데 맞아요. 뭐 임수나 그냥 물이 네. 많은 걸로.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남자도 꽃나무로 태어났는데 이거 얼마 꽃나무예요. 네네. 꽃나무 타는데 전부 다 타버려. 꽃나무가 꽃을 피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 을목이 꽃이 타야 그치. 꽃을 피워야 되는데 하도 뜨거우니까 다 타버려. 그래서 본인 자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야 네. 이 사람은 꽃을 피는 거예요. 꽃을 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뭐 안 만나면 꽃을 피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돈도 못 벌고 명예도 없고 어디 가서 사람 노릇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안 만나면 남자가 없어. 그러고 돈을 내 것을 못 만들어. 내 것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을 때는 좀 약간의 좀 이렇게 퍼펙트한 사주는 아닌데 둘이 서로 합해서 만나면 기가 막힌 환상의 궁합이 되는 겁니다. 사주팔자의 명리학 공부할 때 이럴 때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또 이런 거에 이어서 예. 또 재미난 소재거리를 가지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교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